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여기는 너무 위험해. 뒤로 물러나자. 말순이 물러서려 했지만 혜진이 팔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돼요. 말순은 이상함을 느끼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말순을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남 마산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김말수는 마당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감나무 아래 작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우려내고 있었죠. 67세,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차를 우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수십 년 반복된 일상의 결정체였어요. 오늘도 참 좋은 날씨네요.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감나무 위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런 혼잣말이 늘었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작은 습관이었죠. 마당 구석에는 남편이 직접 심었던 상추와 깻잎, 고추가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이 말순에게는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혼자서도 항상 두 그릇치를 끓이는 습관이 여전했어요. 남편 목까지 말이죠.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말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환갑 기념으로 함께 갔던 베트남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롱베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것도 어느새 일상이 되었어요. 그 사진 옆에는 아들 민수의 결혼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진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혼 때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외동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들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했고 며느리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혜진의 목소리는 항상 다정했어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돼요. 혜진은 참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성의껏 선물도 보내주고 전화할 때마다 말순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늘 말순을 생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시고 절대 아프지 마세요라는 말을 항상 잊지 않고 해주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 민수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일이 기억났어요. 그날도 민수가 마산까지 내려와서 말순을 꼭 안으며 말했었죠.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잖아요.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며칠 동안 정말 큰 돈이 들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 말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료진들이 온갖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도했었어요. 중환자실 사용료, 각종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니
며칠 만에 수백만 원이 나왔었죠. 다행히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엄마, 만약 엄마도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계시는데 병원비 걱정까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말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고 나니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되는 거겠죠. 며칠 후 민수가 보험 상담사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때 혜진도 함께 왔었는데 상담사의 설명을 함께 들었어요. 이 상품은 생명보장과 손해보장을 모두 포함한 통합보험입니다. 입원하시면 하루에 10만 원, 수술을 받으시면 수술비 전액을 보장해드려요.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질병에 걸리시면 진단비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민수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수술을 받으시면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망하시게 되면 2억 원을 보장해드려요.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상품이네요. 아버님처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비도 걱정이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을 때 말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다니요. 민수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익자는 제가 될게요. 엄마가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하니까요. 보험료도 제가 매달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말수는 아들의 효심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고 나니 어머니라도 제대로 보살피고 싶었던 거겠죠. 10년 보장형 상품이고 보험료는 매월 15만 원입니다. 상담사의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엄마 아버지 병원비로 나간 돈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꼬박꼬박박 계좌이체로 낼게요. 엄마가 아프시면 치료비 걱정 없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약속대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험료를 내줬어요. 가끔 말순이 민수야,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니? 라고 물으면 엄마 아버지처럼 갑자기 아프시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봤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아요라며 오히려 말순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한 서류 하나가 말순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험 보장 만료 안내서였어요. 굵은 글씨로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죠. 보장기간 종료 2024년 10월 14일. 사망 시 수익자 김민수. 보장금액 2억 원. 입원 수술비 1일 10만 원.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민수가 매월 15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걸 계산해 보니 총 1,8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사망 보장 금액은 2억 원이었고요. 물론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큰 보장이었죠. 보장 종료일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어요. 말수는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이 빽빽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보장 기간 중에 사망하면 2억 원을 지급하고 입원이나 수술을 하면 1일당 10만 원과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료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10년 동안 1,800만 원이나 내줬는데 말수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지만 아들이 낸 돈을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프더라도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오후가 되자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웃 할머니 옥분이 먼저 도착했어요. 68세인 옥분은 말순보다 한 살 위였지만 남편을 먼저 보낸 처지는 비슷했습니다. 말순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산책이라도 할까? 옥분의 밝은 목소리가 오후의 정막을 깨뜨렸죠. 곧이어 건너편 할머니 금자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머, 여기 다 모였네. 나도 끼워줘. 금자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새 할머니는 감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말순아, 서울 며느리는 요즘 어때? 잘 지내지? 옥분이 물었어요.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혜진이 참 좋은 애야. 전화할 때마다 내 건강 걱정해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주고 정말 고마운 며느리지. 그래, 요즘 그런 며느리 흔하지 않은데. 금자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주변에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 많잖아. 말순이는 정말 복받았네.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좋은 며느리이긴 하지만 가끔은 더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다 보니 깊은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웠거든요. 저녁 무렵 할머니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말순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에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밝고 들뜬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혜진이 물었어요. 말순은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혜진이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제주도? 정말? 말순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제주도는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계획만 세워놓고 가지 못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저랑 같이 제주도 3박 4일로 다녀오면 어떨까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까지 전부 저희가 부담할게요. 혜진의 말에 말순은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돈도 많이 들 텐데.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너무 잘 돼서 돈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효도 못한 걸 이렇게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었어요. 민수한테도 이미 말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민수가 뭐라고 하던? 말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혜진이가 모시고 여행을 간다니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도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말순은 아들이 기뻐했다는 말에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민수 몰래 가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네? 네, 물론이죠. 민수가 오히려 엄마 잘 모셔다 드려라고 당부하더라고요. 언제 가는 건데? 말순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출발로 할게요. 9월 14일이니까 날씨도 좋을 거예요. 제주도가 그때쯤이면 정말 예쁠 거예요. 혜진의 대답에 말순은 달력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 갈 건데?
말순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라산도 가고 성산 일출봉도 보고 맛있는 흑돼지도 먹고요. 아, 그리고 제주도 유명한 카페들도 구경하고 바다도 보러 가요. 정말 좋을 거예요. 혜진의 설명을 들으며 말수는 벌써부터 여행이 기대됐습니다. 정말 고마워, 혜진아. 나 같은 늙은이 데리고 가서 불편하지 않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어머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정말 기대돼요. 평소에 어머니랑 깊은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많은 대화 나눠요. 그래, 좋아. 그럼 뭘 준비하면 되겠어? 어머니는 간단한 짐만 싸시면 돼요. 옷가지 몇 벌이랑 세면도구 정도만요. 아, 그리고 어머니, 출발 전날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침 일찍 공항 가기도 편하고 민수도 어머니 뵐 수 있고요. 말수는 아들도 볼 수 있다는 말에 더욱 기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네. 민수 얼굴도 본지 오래됐는데. 네, 어머니. 민수도 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해요. 13일 저녁에 오시면 돼요. 그런데 혜진아, 갑자기 이런 좋은 생각을 어떻게 했어? 말순이 고마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사실 요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저도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를 못한 것 같아서요. 혜진의 진솔한 말에 말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정말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제주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기대되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준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지내는 요즘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니 감사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말수는 제주도 여행을 생각하니 입맛도 좋아졌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혜진이가 데려가 주네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떤 옷을 가져갈지, 제주도에서 뭘 볼지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행을 앞두고 흥분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 정리를 했어요. 며칠 동안 집을 비울 예정이니 집안 정리도 해야 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동네 할머니 옥분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옥분의 물음에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혜진이가 나를 제주도 여행에 데려간다고 해.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와, 정말 부러워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간다니. 요즘 보기 드문 효부네. 옥부는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가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3박 4일로 가. 항공료부터 숙박비까지 다 혜진이가 낸다고 해. 와, 정말 좋겠다. 제주도 한라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옥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진 많이 찍어와서 보여줘. 그리고 제주도 유명한 귤도 좀 사다 줘. 그럼 선물 많이 사올게. 말수는 벌써부터 무엇을 사올지 생각하니 즐거웠어요. 그런데 말수나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셋이서 가는 거야? 아니, 며느리랑만 같이 가.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 혜진이랑 단둘이? 그럼 더 좋겠네. 며느리랑 깊은 대화도 나누고.
옥분의 말에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평소에 혜진이랑 이런저런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얘기해야겠어. 며칠 동안 말순은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옷가지를 고르고 가져갈 약을 챙기고 집안 정리도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바쁘고 설레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9월 13일 말순은 작은 가방을 들고 서울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제주도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혜진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겠구나. 며느리와의 첫 여행, 그것도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말이죠. 이보다 더 기대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서울 아들 집에 도착한 말수는 오랜만에 민수와 혜진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혜진이 현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응, 덕분에 잘 지냈어. 너희도 건강해 보이고 좋네.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다면서? 네, 요즘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도 못 가게 됐어요. 대신 혜진이가 어머니 잘 모셔다 드릴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진이 제주도 여행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운 곳들로 코스를 짰어요. 제주도에 숨겨진 명소들도 보여드릴게요. 말수는 혜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혜진아, 정말 고마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여행 중에 힘드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민수야, 걱정 마. 혜진이가 잘 챙겨줄 거야. 말수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아들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제주도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행복한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과 혜진은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아쉬워하며 배웅해줬어요.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혜진아, 어머니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올게요. 혜진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말수는 혜진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따뜻한 바람이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와,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혜진이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왜인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혜진이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창밖 풍경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려 했지만 혜진의 침묵이 어색했어요. 공항에서는 그렇게 밝게 웃더니 차에 타자마자 말이 없어졌습니다. 혜진아, 어디로 가는 거야? 말순이 물었어요. 제주도에 정말 특별한 곳으로 가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예요. 혜진의 대답이 뭔가 애매했습니다. 보통 여행 가이드북에 나온 유명한 곳들을 가는 게 일반적인데 왜 굳이 사람이 없는 곳을 가려고 할까요? 숙소에 도착하니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혜진아, 여기 너무 한적하네. 네, 조용해서 좋잖아요. 어머니께서 쉬시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첫날 저녁 펜션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혜진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아,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아, 민수한테 잘 도착했다고 알리려고요. 하지만 말순이 보기에는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와서 말순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내일 여행이 기대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밤늦게 복도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은 잠결에 혜진이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기간 안에만 처리되면 되는 거죠?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기간 안에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걸까요? 갑자기 제주도에 도착해서 뭔가 차가워진 모습으로 변한 며느리에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혜진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보험 만료일과 정확히 한 달 차이 나는 여행 날짜, 그리고 차가워진 태도, 지금 들은 수상한 전화 통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순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다시 평소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말순은 이제 혜진의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벽이에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멋진 곳이거든요. 혜진의 대답에 말순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절벽? 왜 하필 절벽일까요? 그리고 어젯밤 들은 기간 안에 처리한다는 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말순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혜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렌터카에 타자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왜인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자신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차는 제주시 시내를 벗어나 점점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관광객들로 붐비는 성산 일출봉이나 한라산 대신 혜진은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혜진아, 여기가 어디야? 관광지 같지 않은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의 진짜 아름다운 곳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에 있어요. 오늘 가는 곳은 정말 특별한 절벽인데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이거든요. 혜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말순은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절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젯밤 들은 수상한 전화 통화와 함께 말이죠.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정말 아무도 없는 해안 절벽 근처에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도 없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다 쪽으로는 높은 절벽이 펼쳐져 있었고 아래로는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니. 정말 아름답죠? 혜진이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젯밤 들은 차가운 목소리와 겹쳐지며 말순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혜진아, 여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 말순이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조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는 바다 풍경은 정말 장관이거든요. 혜진의 강요에 못 이겨 말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혜진아, 바람이 너무 강해. 위험하지 않아? 어머니, 제가 잡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혜진은 말순의 팔을 잡고 절벽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높이가 어마어마했어요.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면 말수는 상상만으로도 오싹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여기는 너무 위험해. 뒤로 물러나자. 말순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혜진이 팔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돼요.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강압적이었습니다. 말수는 이상함을 느끼며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말순을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밀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뭐 하는 거야? 말순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찰나의 순간 말수는 등 뒤에서 묘한 힘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순이 절규했습니다. 발 아래 자갈이 미끄러졌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말수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혜진의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요.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관광객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있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조심하세요. 혜진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말순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마치 말순이 실수로 넘어질 뻔한 것을 자신이 구해준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가오자 혜진은 다시 평소의 다정한 며느리로 변했어요.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위험할 뻔했네요. 하지만 말수는 방금 전 혜진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관광객 중 한 명이 다가와 말순에게 물었어요. 말순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혜진이 팔을 꽉 잡고 있어서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혜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간 후 혜진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운이 좋으셨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말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관광객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혜진아, 너 지금 뭘 하려던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그냥 사진을 찍어 드리려던 거예요. 혜진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혜진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혜진은 가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혜진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혜진아, 왜 그런 짓을 하려 했어? 말순이 차 안에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 안전을 걱정했을 뿐이에요. 혜진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어요. 혜진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보험 만료일과 정확히 한 달 차이 나는 날짜, 어젯밤의 수상한 전화 통화,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펜션에 도착한 후 혜진은 샤워 좀 하고 올게요라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의 가방을 뒤져볼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혜진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옷가지와 세면도구 사이로 무언가 서류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말순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보험증권 사본이었어요. 왜 혜진이 자신의 보험증권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 금액과 수익자, 그리고 만료일에 빨간 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혜진이 정말로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 절벽에서 일어난 일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그치자 말수는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침대에 누웠어요. 혜진이 나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놀라셨죠? 라고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혜진이 언제 또 자신을 해치려 할지 모르겠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수는 무서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보낸 말수는 새벽녘에 간신히 잠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도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 말순에게는 그 밝음이 더욱 섬뜩하게 들렸어요. 응, 곧 나갈게.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보험증권 사본 때문에 혜진을 마주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주 동쪽 해안으로 가볼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절벽이 있거든요. 또 절벽이라는 말을 듣자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혜진아, 어제도 절벽에 갔는데 또 가야 하나? 다른 곳은 안 될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주도는 절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각각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오늘 갈 곳은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혜진의 설명을 들으며 말수는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거부하면 혜진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자. 말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렌터카에 타자 혜진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벽이거든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는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차는 어제보다도 더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혜진아, 여기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조용하고 평화로우니까요. 1시간 넘게 달린 후 차는 정말 인적이 전혀 없는 해안 절벽에 멈췄어요. 어제보다도 더 높고 험해 보이는 절벽이었습니다. 바다까지의 거리도 더 멀어 보였고 바람도 더 세게 불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어머니. 정말 장관이죠? 혜진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차에서 내리기가 무서웠어요. 어제의 일이 다시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여기는 너무 위험해 보여. 차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말순이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으려 했지만 혜진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직접 나가서 봐야
진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혜진의 강요에 못 이겨 말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어제보다도 훨씬 세게 불어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혜진아, 바람이 너무 세다. 위험해. 어머니, 제가 꽉 잡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은 말순의 팔을 꽉 잡고 절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절벽 끝에 서자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바다가 정말 아득했습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서 마지막 사진을 찍어요.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는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말순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아,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 제주도 여행의 마지막 기념사진이라는 뜻이에요.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말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겠죠. 혜진이 사진을 찍는 척하며 말순을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유도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뒤로 가주세요. 배경이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말수는 더 이상 뒤로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혜진이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혜진아,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위험해. 말순이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혜진이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혜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야겠어요.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말순을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너 정말 미쳤구나. 말순이 소리쳤지만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야지 사진이 잘 나와요. 혜진이 말하며 더 강하게 밀었어요. 말순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젊은 혜진의 힘을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안 찍어. 됐다고. 말순이 안 간다고 부동자세로 버텼지만 점점 절벽 끝으로 밀려났어요. 발밑에 자갈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몸의 균형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멀리서 등산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듣자 재빨리 말순을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아이고, 어머니. 정말 위험했네요. 혜진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어머니가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혜진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등산객들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말순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혜진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네, 괜찮아요. 바람이 세서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혜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등산객들이 지나간 후 혜진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운이 좋으시네요. 어머니 그 말에서 위협의 의미를 느낀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요. 특별한 계획이라는 말에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펜션에 도착한 후 혜진이 저는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라며 나갔어요. 말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 살려줘.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혜진이가 나를 죽이려고 해. 보험금 때문에.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혜진이가? 설마 그런 일이. 정말이야, 민수야.
어제 오늘 절벽에서 나를 밀어뜨리려고 했어. 혜진이 가방에 내 보험증권 사본도 있었고, 말순이 급하게 설명했지만 민수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혜진이가 어머니를? 그럴 리가 없어요. 혜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을 믿어줘. 정말 위험해. 말순이 절규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혜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민수야. 말순이 더 말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혜진이가 와. 나중에 다시. 말순은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이 들어오면서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 마산집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했어. 말순이 거짓말을 했지만 혜진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다시 한번 혜진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예요.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하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말순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말순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혜진이 언제 또 자신을 해치려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금세 혜진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이니까 정말 특별한 곳으로 가볼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말순에게는 죽음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응? 어디로 가는데?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주시 시내로 가서 쇼핑도 하고 마지막 기념품도 사고 그리고 혜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은행에도 좀 들러야 해요. 어머니께 여행 경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요. 은행? 말순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은행에 가자고 하는 걸까요? 혜진아, 여행 경비는 괜찮어. 내가 이미 다 내줬잖아. 어머니, 그래도 용돈은 따로 드려야죠. 제주도 특산품도 사시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혜진이 계속 은행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은행에서 간단한 서류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큰 금액이라서 확인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서류라는 말에 말수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주는 건데 왜 서류가 필요할까요? 무슨 서류인데? 말순이 물었어요. 아, 그냥 돈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 거예요. 세무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별거 아니에요. 혜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말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제주시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아서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내에 도착해서 혜진은 먼저 쇼핑센터로 갔어요. 제주도 특산품인 귤과 한라봉,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을 샀습니다. 어머니, 마산 할머니들께 드릴 선물도 고르세요. 혜진이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말수는 계속 불안했어요. 쇼핑을 마친 후 점심을 먹고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은행에 잠깐 들러볼까요? 금방 끝날 거예요. 말수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거부하면 혜진이 의심할 것 같아서 따라갔습니다. 제주시 시내의 한 은행에 들어서자
혜진이 창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미리 전화로 말씀드렸던 일로 왔어요. 미리 전화로 말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혜진이 이미 무언가를 계획해 놓았다는 의미인가요? 창고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서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말수는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혜진이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그냥 간단한 확인서예요.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말수는 서류를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몰래 들여다보니 뭔가 복잡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 내용도 보이고 수익자 변경이라는 글자도 보였어요. 말순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 수익자 변경? 말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바로 그때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 며느리가 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순식간에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혜진이 당황하며 말순의 팔을 잡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절벽으로 밀어뜨리려고 했다고요. 은행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제 보험증권 사본도 가지고 다녀요. 혜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로 모든 것이 확인됐어요. 역시 그랬구나. 말순이 소리쳤어요. 내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2억 원이면 저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혜진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경찰이 혜진의 가방을 수색하자 말순의 보험증권 사본과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수익자 변경 서류도 있었어요. 이 서류들이 뭡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시어머님의 보험 수익자를 제 남편에서 저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리고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하려고 했어요. 은행 안은 충격에 빠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혜진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황급히 은행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젯밤 말순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걱정이 되어 제주도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말순이 아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진아, 정말이야? 정말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민수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 민수가 소리쳤어요. 2억 원. 2억 원이면 우리가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빠도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저도 사업이 안 되고.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게. 민수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경찰이 혜진을 체포해 가면서 말했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혜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배신감, 그리고 측은함까지 들었습니다. 민수가 말순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제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민수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믿겠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아찔한 며칠이었습니다. 만약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순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말순은 민순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제주도에서 겪은 일들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혜진은 구속되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험금 노려 살해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넋을 놓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혜진을 제대로 못 봤어요. 민수가 자책하며 말했지만 말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애가 너무 잘 속였던 거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밝혀졌어요. 혜진은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실패해서 빚이 많이 있었고 민수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상태였어요. 혜진 씨는 보험 만료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여행 날짜도 의도적으로 잡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어요. 제주도의 외진 절벽들도 미리 인터넷으로 조사해뒀고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말수는 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따라와서 며칠 더 머물겠다고 했지만 말수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민수야, 너는 서울 가서 일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면 또 무서우실 텐데. 괜찮아. 이제는 누가 날 해치려 하는지 알잖아.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전과 달리 단단함이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면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산집으로 돌아온 말순을 동네 할머니들이 반겼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걸 알고 있던 옥분이 달려왔습니다. 말순아, 정말 무서웠겠다. 그래도 잘 이겨냈네. 옥분아,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 한 말이 도움이 됐어. 그런데 말순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보험은 어떻게 되고?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순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보험은 해지할 거야.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 며칠 후 말순은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해지했어요. 10년 동안 낸 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800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보험회사 직원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순은 환급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냥 저축해두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때 동네를 둘러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입구에 빈 상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작은 찻집을 차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 말이죠. 말순아, 찻집을? 정말 좋은 생각이네. 옥분이 말순의 아이디어를 들고 박수를 쳤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
젊은 사람들도 와서 할머니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말수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빈 상가 주인을 찾아가서 임대료를 문의하고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봤습니다. 환급금 800만 원으로는 부족했지만 저축해둔 돈을 보태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말순의 작은 찻집 감나무 아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감나무를 모티브로 한 소품들과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어우러져 정말 아늑한 공간이 됐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동네 할머니들이 몰려왔어요. 말순아, 정말 예쁘게 꾸몄네. 차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할머니들의 칭찬에 말순은 뿌듯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혜진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찻집을 운영하면서 말순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동네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젊은 커플들, 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특히 말순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여성 손님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거지. 누구든 그런 상황이 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돼 있어. 찻집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말순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어요. 혜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 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에 내려와서 찻집을 도와줬어요. 엄마, 정말 생기 있어 보이세요. 찻집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줄 몰랐어. 정말 재미있어. 혜진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였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게요. 민수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좋은 사람은 때가 되면 나타날 거야. 말수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민수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찻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주도에서 만났던 등산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제주도 절벽에서 만났었는데.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말수는 반가웠습니다. 뉴스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군요. 할머니께서 정말 용감하게 이겨내셨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말수는 그때의 일들을 다시 되돌아봤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었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찻집 앞 가로수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말순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찻집 감나무 아래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찻집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혜진 사건 이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던 것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말순 할머니, 오늘도 활기차시네요. 단골 손님인 대학생 지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혜야, 어서 와. 오늘은 새로 들여온 차가 있어. 맛 좀 봐줘. 말수는 젊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어요. 그들의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찻집에는 말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론에 보도된 후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말순의 담담하고
따뜻한 이야기 솜씨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젊은 여성 손님이 물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말순의 말에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혜진이었어요. 1년 반 만에 선행으로 가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선 혜진을 본 말순은 잠시 놀랐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찻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까 안쪽 자리로 가자.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은 혜진은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도 감히 드릴 수 없고, 혜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만하고 계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고개 들어.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냈어? 어머니. 매일 어머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는 없어. 말순의 말에 혜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순은 혜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많이 사라졌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측은함도 들었어요. 혜진도 결국 돈에 눈이 먼 불쌍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혜진아, 차 한 잔 마셔. 말순이 따뜻한 차를 내어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를 마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 그게 진짜 속죄야. 혜진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 오빠와도 이혼했고 갈 곳도 없고 그건 내가 만든 일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네, 맞아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직업 훈련 받았어요. 제빵 기술을 배웠거든요. 이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요. 말순은 혜진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하지만 지금의 혜진에게서는 예전의 계산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혜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마 평생 그럴 거야. 말순의 솔직한 말에 혜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건 응원할게. 어머니.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혜진이 일어서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건강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혜진은 찻집을 나갔고 말순은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사과하러 왔더라. 엄마는 괜찮으세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이제는 그런 일로 놀라지 않아. 말순의 담담한 대답에 민수가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강해지셨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깨달은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는 걸 말이야. 며칠 후 찻집에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신사분이었는데 말순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분은 자신도 가족에게 속아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힘이 났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말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죠.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말순의 말에 그분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찻집 앞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에 그 끔찍했던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이 부는 날에도 말순은 더 이상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때의 공포는 이제 자신을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찻집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니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는 것을.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말순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이제 말순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낸 사람이니까요. 찻집 감나무 아래는 오늘도 따뜻한 빛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하고 당당한 김말순이 있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